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4시쯤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사망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구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황아람 기자, 지금 헝가리 시간이 새벽 6시를 지나고 있는데 현재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현재 새벽 6시를 넘긴 헝가리는 구름이 낀 흐린 날씨로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대는 세르비아 등 관련국과 협의해 다뉴브강 하류 30km 지점까지 작업 범위를 넓혀 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어제 수상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한 머르기트 다리 인근엔 부표가 설치되는 등 인양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강한 소용돌이와 높은 수압이 잠수부들을 위협할 수 있어서 작업 속도가 더딘 상황인데요. 다시 잠수부를 투입해 선체 내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위는 평소 3에서 4m보다 2배가량 높은 6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중 시야도 40에서 50m에 불과한 데다가 오늘 오전 시속 최대 27km의 강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현지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혹시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헝가리 경찰은 허블레아니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은 우크라이나 출신 크루즈 선박 선장을 구금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유리 씨라는 이름의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거주하는 64살 남성인데요. 부주의 태만으로 수상교통에서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조된 탑승객들은 바이킹식인 크루즈가 허블레아니 유람선을 들이받은 뒤 구조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헝가리 항해협회 사무총장은 바이킹식인 크루즈선이 다른 배와의 거리를 일정 이상 유지하도록 해주는 자동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인 관광객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지만 19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안타깝지만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우전열 차장, 수색과 구조 작업이 좀 어렵나 보네요, 지금.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서울보다 7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이 오전 6시 40분을 조금 넘겨서 사고 뒤 이틀째 아침을 맞았는데요. 아직까지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온 게 없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33명 중에 지금까지 구조된 생존자가 7명, 사망자가 7명, 실종자 19명 그대로인데요. 일단 사망자 2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50대 여성 2명이고요. 각각 김모 씨와 이모 씨인데요. 현재 이제 신분증이 있어서 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망자 5명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교당국이 지문이나 DNA 정보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사망자의 지문을 경찰청으로 보내서 확인 작업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침몰된 유람선을 수면 위로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소식 방금 황아람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인양까지 며칠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게 헝가리 구조당국의 전망입니다. 이 침몰 당시에 이 유람선이 부서진 상태라서 일단 선박 상태를 조사해서 인양을 할 수 있게 지탱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이 잠수부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 해역의 물살도 워낙 급하고 시계가 40-50cm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잠수부가 손을 뻗어도 자기 손이 닿는 위치도 안 보일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수 작업이 아주 짧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구조 작업이, 인양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모든 인력을 수색과 구조에 집중시켜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날씨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15일부터 이제 그 20일까지 폭우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뉴브강의 이제 수위가 한 5m에서 한 6m 정도 육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잠수부들이 통상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위보다도 한 2m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잠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소용돌이 그리고 수압 문제 그리고 이제 30일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 시속 최대 한 27km 정도의
그 강풍이 현재 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상적인 조건들이 신속하게 그 지금 구조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고 당시에,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4시쯤을 보자면은 상당히 그때도 날씨가 안 좋았어요. 수온도 뭐 15도 이하라고 하고요. 뭐 바람도 많이 불었고 비도 왔고요. 그런데 구조된 분들이 지금 7명이란 말이죠. 그분들의 건강이 또 걱정이 돼요, 지금. 네, 이 구조된 분들은 비교적 건강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7분이 구조가 됐고요. 바로 구조가 돼서 인근 병원 3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각각 치료를 받았는데요. 7명 중에 6명은 이미 퇴원을 해서 대사관의 지원 아래 호텔에 머물고 있고요. 퇴원하지 못한 1명은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또 사고 당시의 기억 때문에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당분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할 예정입니다. 네. 침몰된 유람선 패키지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여행사도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사고 수습 진행 상황을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탔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가족이 속속 헝가리로 출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행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안보경 기자, 탑승객 가족 일부가 오늘 새벽 처음으로 헝가리로 떠났다고요? 네, 유람선 탑승객 가족들은 오후 1시 20분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모두 헝가리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새벽 1시 15분 비행기를 시작으로 비행편을 나눠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발했는데요. 이 당초 여행사는 어제 가족 40명이 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밤사이 3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지로 가길 원하는 가족이 더 생긴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거라고 여행사는 밝혔습니다. 유람선 탑승객 가족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 수습 과정 등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현지에선 외교부 주재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사고 수습과 탑승객 가족 현지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여행사는 현지에 도착한 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탑승객 가족들 숙소는 사고 현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탑승한 가족들이 지금 43명이 지금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출발한 가족들이 10명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했는데 직항편이 없어서 카타르 도하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 환승편을 타고 갔다고 해요. 조금 전 오전 11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지금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부다페스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빨리 가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족들의 심경 정말 애가 탈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가족들에게 좀 신속하고 또 빨리 정보가 전달되고 또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7명인데요. 이 중 6명이 퇴원을 하긴 했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 때문에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생존자 가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딸도 그렇게 경험이 없었으니까 통화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그냥 울기만 했었고 사고 당시는 우리 딸이 얘기할 때 보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큰 배가 타고 있는 배에 그냥 직접적으로 너무 가까이 저게 그냥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 하는 소리에 그 다음에는 강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수영하는데 떨어져서 이제 호적될 때 같이 간 모르겠어요. 같이 간 여행한 사람인지 구조인지 그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조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그 배가 다른 배들이 와가지고 그때 구조를 받았다고. 네, 방금 목소리를 들려드린 이분은 딸과 아내를 포함한 가족 4명을 헝가리로 보냈고요. 딸과 아내는 구조가 됐고 지금 다른 2명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의 따님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도와줘서 가까스로 살 수 있었다고 저희에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은 2명의 가족도 꼭 구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지 경찰이 사고 당시 영상이 찍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큰 크루즈선이
우리 한국인들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침몰하는 속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상 관측용 CCTV 화면에 포착이 됐는데요. 대형 크루즈선이 다리 교각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풉니다. 네. 그 다음에 직후에 바로 앞서가던 작은 선박,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인들이 탄 허벌레아니호죠. 이것을 뒤에서 들이받아서 추돌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워낙 사이즈 차이가 크고 해서 추돌을 하자마자 한 7초 만에 바로 맥없이 전복되는 장면입니다. 한 5배 정도로 규모가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리고 보니까 7초 만에 바로 배가 전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큰 크루즈선이 35명이 탄 작은 유람선을 뒤에서 추돌했고요. 또 바로 기울어지면서 침몰했는데 그 시간이 7초에 불과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사고 당시 갑판에 20명 정도가 있었고 선실에는 1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조된 승객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런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19명이나 되고요. 사망자는 7명에 이르는데 우전열 차장,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침몰한 유람선의 구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을 하다가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입니다. 이 앞뒤 길이가 한 27m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조도를 이렇게 CG로 준비했는데요. 앞뒤 길이가 한 27m 정도, 높이가 9m 정도 되는 소형 유람선입니다. 1층과 2층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한 1m 정도의 울타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야경을 잘 볼 수 있게 이제 시야를 확보하려고 앞뒤가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의 배인데요. 이런 개방된 구조 때문에 충돌하고 침몰했을 때 강물이 빠르게 선체 내부로 들어가면서 급격히 침몰한 걸로 보입니다. 침몰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으려고 하면 공기가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수록 불이 떠 있게 되는 건데 배가 오픈되어 있고 네, 또 사고 당시에는 아주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 상당수는 1층 객실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1층 객실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 저런 좁은 계단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탑승객들의 탈출을 어렵게 만들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비도 내리고 상당히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객실, 그러니까 선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침수가 되다 보니까 객실 옆에 있던 양쪽의 문을 차마 열고 나갈 그 사이가 없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야경을 보기 위한 유람선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개방감 있게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유리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도 야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하고 비도 오니까 안쪽에 머물렀던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이 방을 여기에 선내를 나가려면 앞뒤에 굉장히 작은 문밖에 없는데 저게 침몰하던 CCTV의 영상을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침몰을 하면서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로 떨어지면서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었지만 예. 선내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갑판 위에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물 위에 떨어지면서 구조될 확률이 높았겠지만 선실 안에 있던 분들은 문을 열고 나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현지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배, 즉 우리 관광객들이 탄 그 배를 부순 그 배 같은 경우는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4m 이상 유지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당시에 시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7초 만에 침몰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튕겨 나간 사람은 나갔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전혀 안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튕겨 나간 그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좀 부력으로 해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었었는데 또 하나는 우리 배를 처박은 바로 크루즈선. 네, 이 크루즈선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관광객들의 손실 또는 희생을 더 크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침몰한 유람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침몰한 유람선을 추돌한 대형 크루즈선의 책임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사고를 낸 다음에 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유유히 제 갈 길을 갑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화면에서 좀 특이한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사고 직후입니다. 그 사고 직후에 들이받아서 7초 만에 허블리안호가 전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정작 그 당사자인 크루즈 배는 멈추거나 뭐 구조 활동을 하려는 그런 액션도 보이지 않고 예.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운항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뭔가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섣불리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당국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고를 낸 배 이름이 바이킹 시건호라고 하는데 침몰한 유람선보다 무려 5배나 더 크다고 하죠. 네, 뭐 우리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가 작은 유람선 수준이라면 이 배를 들이받아서 침몰시킨 바이킹 시기노 같은 경우는 선체 앞뒤 길이는 한 5배 정도 되고요. 폭은 뭐 좌우 폭은 한 2.4배 정도 되고 정원이 뭐 한 3배 정도가 되는 크루즈선입니다. 이 규모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전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충돌 직후에 그 외신 공개된 영상 보면은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이 바이킹 시기노 뱃머리 앞부분이 약간 긁히는 흔적만으로 거의 손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바이킹 시기노의 내부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블레아니호 같은 경우는 침몰했지만 지금 바이킹 시기노 같은 경우는 부상자도 한 명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규모 차이가 컸던 거고요. 결국 이제 경찰이 이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60대 남성인데요. 일단 뭐 이번 사고를 낸 위협적인 운항을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체포를 한 겁니다. 뭐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허블레아니호를 바이킹 시기노가 들이받은 경위 이 부분도 지금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들이받은 후에도 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참 동안 멈추지 않고 운행을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사고가 난 지점 이 다뉴브강 인근의 헝가리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머르기트 다리 밑이거든요. 근데 이 사고 당시 한 2분 전만 해도 이 지점에 한 선박 15대 정도가 막 저렇게 교차 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사고 직전에도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와 바이킹 시기노를 포함해서 한 6대 정도가 뒤엉키면서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이 우크라이나인 선장, 바이킹 시기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켜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탑승객이 6살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6살을 포함한 함께 가족을 간 그 인원이 한 4명 정도라고 하죠. 네, 이 패키지 여행이요. 이 효도 여행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6살 난 아이 이렇게 4명이 함께 이 여행을 떠났어요. 이 4가족은 한 건물 3층에 함께 사는 3대 가족입니다. 평소에 이 엄마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환갑을 맞아서 가족 여행을 떠났고요. 네. 아빠는 일이 바빠서 함께 가지 못해서 4가족이 갔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4가족 누구도 구조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아서 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행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아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구조된 분들도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텐데요. 이번에는 탑승자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천안이 몇 년 전에 많이 좀 아파가지고 뇌출혈도 오고 그동안 치료하고 그러느라고 고생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디 댕기지도 못했고 걷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어를 많이 해서 조금 그다가 좀 나아져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처형이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한번 좀 가자. 아마 너무 지금 충격이 심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형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또 죄책감 많이 있겠지. 본인들은 살고 어떻게든 구조는 됐고 부록은 전혀 지금 생각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지신이 수습돼서 찾을 때까지는 거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부도 우리 국민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오늘 잠수부를 투입해서 선체 내부 수색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죠. 이동훈 기자, 강경화 장관은 언제 현지에 도착하는 건가요? 네, 외교부는 어젯밤 늦게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국한 강경화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현지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도착 즉시 현장을 방문하고 헝가리 외교장관, 내무장관과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잠수부를 투입해 유람선 선체 내부 수색 작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헝가리 경찰청이 실종자 수색을 총괄 지휘하고 있고 대테러청에서도 수색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침몰 상태인 사고 선박 인양을 위해 크레인도 동원됐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유속이 빨라서 인양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지 기상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합동 신속대응팀도 39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해 외교부 직원 등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뉴브강 하류 인접 국가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인데요. 특히 예전에 다뉴브강 실종자 유해가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 집중적으로 루마니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선 이미 잠수부 15명 정도가 투입돼 강 바닥과 강 속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뉴브강이요, 이 10개국을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다른 국가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 국가에서 혹시나 실종자가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가요? 조금 전 이동훈 기자 전화 연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다뉴브강이 헝가리 외에도 세르비아라든지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이 거쳐서 지금 흑해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리고 비 때문에 지금 유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실종자가 훨씬 생각한 것보다 하류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당 정부에 그 하류 지역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오스트리아 정부도 지금 부다페스트로 특수 잠수대를 파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특수 잠수부들을 투입해서 하류를 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속도가 관건입니다.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원 인력도 투입되고요. 가능한 모든 차원의 자원이 모두 총동원돼서 실종자 수색 그리고 구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방송 중에라도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